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주무셨어요? 아마 한미 정상회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잤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언론들이. 네, 그래서 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역시나 또 한 방을 먼저 날렸더군요. 정상회담 있기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SNS에 하루 종일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막 쏟아졌는데 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근데 뭐 그거는 트럼프가 오해라고 이제 다시 얘기를 했고 네. 또한 인식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두 가지 부분은 좀 짚고 싶어요. 하나는 누가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트럼프에게 심어줬을까? 국내 극우 세력과 또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좀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건 국익을 해치는 행위거든요. 네. 이거는 분명히 정보 라인 쪽에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트럼프가 상당히 좀 자극적인 말을 한 거잖아요. 네. 잘못된 정보를 갖고. 근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거봐라, 막 그 트럼프도 이제 이재명 싫어한다, 뭐 회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좀 저주를 퍼붓는 글을 썼더라고요. 네. 그거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영과 이념과 정당이 다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오해 있는 말과 행동을 한 트럼프를 뭐라고 해야지 우리나라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트럼프의 오해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 것이냐.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문수, 나경원, 주진우 이런 분들은 좀 본인들이 한 얘기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믿고 응원해 줘야죠. 우리나라 대표로 그럼요. 이제 회담을 하러 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눈여겨봤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대처를 참 잘 하시더군요. 잘하셨어요. 네. 네. 본인도 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CSIS라고 미국 뭐 전략문제연구소 뭐 거기랑 같이 또 토론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네. 또 뒷얘기도 좀 재밌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와 대비를 좀 잘했고 그러한 잘못된 얘기들이 트럼프에게 가지 않도록 강훈식 비서실장이 온 거다. 그래서 트럼프의 비서실장과 이런 얘기를 정상회담 전에 충분히 좀 얘기를 나눴다. 오해를 바로잡았다. 네. 그런 뒷얘기를 좀 풀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다각도로 트럼프가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방식 꽤 괜찮군요. 그 총력 대응해야죠. 왜냐면은 저게 생존의 게임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은 관세 문제, 경제 문제, 기업 문제 막 이런 거에 국한돼 있었지만 네. 우리는 안보 문제까지 있잖아요. 정말 주한미군 주둔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생존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에서 총력 대응해야죠. 우리나라가 이번 회담에서 얻은 것, 잃은 것,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얻은 것은 트럼프의 신뢰겠죠. 트럼프와의 뭐 우호 관계, 네. 또 좋은 이제 관계를 맺은 것. 강유정 대변인이 뭐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회담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예.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했잖아요. 분위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국익을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네. 얻은 소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잃은 것이라기보다는 표현이 숙제가 많이 남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한 것은 이 세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 투자 얼마나 어떻게 더 할 거야. 예. 이걸 물어본 거고 주한미군 주둔기 방위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주둔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랑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야. 이러한 세 가지에 중점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부분 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투자도 일본보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게 생겼어요. 네. 오늘 이제 1,500불 더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네. 추가로 됐군요. 예? 추가로 된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5,500불인데 우리는 최소 지금 6,000불이에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50억 불을 매년 더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대한항공은 50대 항공기를 더 사겠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6천억 불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나와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거야. 정말 위대한 지도자 이재명 이렇게 칭찬해 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럼 얻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화에서 미국 조선소 더 인수하고 거기다 더 투자하고 현대자동차에서 또 삼성전자에서 미국의 투자금을 더 늘린단 말이에요. 네. 그 투자금 어디서 나겠냐고요? 국내 투자할 거를 좀 빼서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국내 일자리 투자 금액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네. 그 국제 전략 연구소랑 논의를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냥 관계만 유지하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숙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 트럼프가 허무맹랑한 요구했잖아요. 자, 미국 주둔했는데 그 평택 땅 내놔. 땅 내놔, 이제 이러고. 지금 그 임차료도 안 받고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본과 독일은 미국이 임차료 렌트비를 내요. 네. 근데 우리 공짜로 지금 쓰게 해주고 있는데 그 땅을 이제 달래요. 이거 어떻게 이제 저런 무지막지한 요구를 실무적으로 잘 처리할 것인가. 그런 숙제가 많이 남겨진 회담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금 얘기는 이제 비행기는 원래 샀어야 되는데 이거를 투자금 안에 넣었기 때문에 사실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다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아니 원래 50대 사려고 했는데 네. 50대 더 그래가지고 100대 사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추가로 더 많이. 추가로 50대를 더 사겠다고. 네, 구체적인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겠군요. 신중하게. 네, 아마 이제 정상회담 뒷얘기라든지 협상의 네.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보도로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본 다음에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 주 되면은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에이펙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중국도 오게 되면 좀 분위기가 애매하겠네요. 이제 와야죠.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요 이제 주체자가 돼서 세계 정상들과 함께 네. 딱 이제 우리나라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4강대국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외교를 해 나간다면은 네. 상당히 이제 우리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적겠지만 김정은까지 오게 된다면은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분들이 트럼프가 안 올 수도 있다 저렇게 약속해놓고 또 펑크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원샷 받는 걸 좋아한대요. 예. 근데 이제 아펙은 다자회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들과 원 오브 댐 이런 평가 받고 이런 대우받아 아예 나 안 갈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 아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온다 그러면 진짜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외교 당국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트럼프가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회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는데 새 당대표의 장동혁 후보가 됐습니다. 반응이 뭡니까, 소장님? 진짜 이거 한숨만 나와요. 왜냐면은 네. 인간적으로 제가 장동혁 잘 모르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이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망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인 거죠. 대표적인 게 윤 어게인이잖아요. 네. 부정선거론에 좀 찬성하는 분이고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불법적인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답이 뻔하잖아요.
전환길 씨가 뭐 국민의힘의 일부 당원들에게 상당히 영향력도 있고 팬층이 뛰어나지만 그 사람의 주장은 유튜버로서 거리에서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사람이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고 네.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지금 판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전환길 씨의 해괴망측하고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국민의힘의 당론이 될 수가 있고 또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방침, 추진 방향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네. 바람직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숨만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들이 언급하는 이상한 뭐 하나의 대표성이 되겠죠. 예. 정광훈 씨 행사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지명직 최고위원회 전환길 씨를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현재 국민의힘과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전환길 씨를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아니면은 홍보위원장, 예. 아니면 전략기획위원장, 아니면은 강사 출신이니까 당원 교육위원장, 예. 뭐라도 좀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전환길 씨 뒤에는 누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좀 국민의힘의 일부 극단적인 당원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뒤에 있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당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앞날을 전망해 보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좀 해볼게요. 네. 야당은요, 외연 확장을 통해서 당의 지지율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토 확장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수영복은 입고 있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근데 민심의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당원들이 있는 산으로 가고 있어요. 네. 수영복 입고 산에 가보세요. 얼어 죽어요, 이제 밤 되면은. 그리고 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엉뚱한 짓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심과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와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이념과 진영과 뭐 정당이 다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첫 일성이 뭐냐면요, 우파 시민 뭐 분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예요. 끌어내리겠다. 예. 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네. 처음 야당 당대표가 된 사람이 끌어내리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런 생각과 판단과 주장과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표가 결정되기 전에 누가 되든 대화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동혁이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돌아오시면 방미성과를 또 야당 지도자들, 여야 지도자들 모아서 이제 설명하실 텐데 네.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뭐 내가 미국에서 듣자니 나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나 끌어내리지 말고 좀 대통령으로서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야당도 많이 협조해주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좀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미국 가서도 너무 힘들게 회담을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와도 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보고도 좀 받으실 거잖아요. 예. 좀 한숨만 나오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야당이 이러는 게 맞냐. 또 그런 분노도 있을 수 있겠죠. 국민의힘의 그럼 다른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는 물론 뭐 승낙,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거의 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장동혁 후보가 전한길 씨의 지령을 받든지 아니면 교감하에서 당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은 더 가열찬 대여 투쟁, 이재명 정권에 대한 투쟁,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옹호하는 네. 그런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추경호라든지 권성동 이런 분들이 특검에 이제 소환 지금 대기 상태고 소환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결국에 현역이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했던 것처럼 당사에서 야당 탄압 중지해라, 정치 보복 중지해라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뭐 이건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되니까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더욱더 가열찬 대여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은 이제 한동안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거의 여당 단독으로 전국을 이끌어간다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참 적절한 메시지와 행동을 하느냐 그런 네. 비판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과연 대화의 상대자로서 적당한 것이냐. 제가 정청래 대표가 입장에 보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대화 테이블을 앉기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를 치려면 이제 최소한 손을 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손은 안 피고 주먹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어떻게 서로 박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장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먼저 강경 투쟁 노선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대화 타협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보통 이제 야당이 여당한테 대화하자, 타협하자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얻어낼 게 있잖아요. 예산 때도 야당원들이 원하는 예산 배정 같은 거. 네. 그리고 법률안 같은 경우도 야당이 원하는 법률안 자신들의 힘으로는 통과 안 되니까 여야 원내대표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소수인데 그런 걸 안 해요. 다 필요 없나 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도대체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치는 정치대로 가는 거고 특검 수사는 계속 이어질 텐데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포함해서 법무부와 대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장소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일각에서는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 내란에 동조하고 협조하고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들을 많이 좀 받고 있잖아요. 네. 뭐 검사 파견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한 구체적인 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다른 범죄 혐의면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이지만 네. 이거는 내란 혐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 동조, 방조 혐의도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그냥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의 인력으로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가 부족했을까요? 16개 혐의잖아요. 너무 많아서.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20개 넘은 것 같아요. 더 늘어났군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력과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특검의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법으로 이렇게 새롭게 좀 활동 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파견 검사나 수사관들도 늘려야지 저 인력 가지고는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굵직굵직한 건들이 지금 수사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예를 들면 저는 가장 큰 국정농단의 문제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잘 안 들리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파견 수사 인력을 60명 증원해달라, 또 특별 검사보도 한두 명 뭐 늘려달라. 네. 예, 사실은 정말 그 죄에 의혹받고 있는 죄의 무게를 보면 이 숫자로도 부족해 보여요. 아, 정말 2년 6개월 동안 나라를 얼마나 망쳐놨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지금은 허무맹랑하고 해괴한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네. 대규모 인력을 투입을 하고 기간 들려서라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희 특검보가 김건희 씨를 8월 29일에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네, 밝혔는데 네, 네. 이 기소의 의미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대로 좀 밝히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수사 조사에 제대로 협조 안 하고 한 번 나오고 나 아파요 안 나가요? 또 그냥 한 번 나가고 또 아파요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저것이 이제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라 김건희를 도와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적절한 일을 하고 해괴망측한 일을 한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주는 사인으로 보여져요. 더 이상 김건희 보호하지 마. 더 이상 김건희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얘기하지도 말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도 마. 김건희는 어차피 구속당하고 처벌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된다면 네. 여야 국회 일정과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김건희 이슈, 윤건희 이슈는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새로운 사실들 막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 대통령 뭐 방미 성과 그리고 이제 윤건희 문제는 이제 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만 밀리더라고요. 예. 다른 방송에서는 아예 못 다뤘어요. 그랬군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정말 자극적인, 정말 희귀망측한 일이 아니라 이게 계속 지금은 반복된 것이라서 그렇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뭐 영향을 미칠까? 국민의힘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윤건희 씨 부부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